새벽 5시 반, 해명시 구름길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아이고, 무릎이 또 욱신거려. 이 나이에 어떻게 살라고. 그때 백구가 술에 손잡이를 물고 백구야, 내가 왜 할머니 대신. 할머니, 이참에 집 팔고 요양원 가세요. 제가 좋은 분 알선해 드릴게요.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셔야 해요. 현실을 보세요. 하지만 이 할머니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분들이 계획적으로 하신 거예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과연 72세 할머니와 백구를 노린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 저는 팔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지키려고 한 거예요. 백구와 할머니가 바꾼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이에요. 해명시 진포동 구름길은 아직 가로등 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몸이 더욱 움츠러들어요. 내 이름은 한옥분, 올해 72살이에요. 벌써 30년째 이 길을 오르내리며 폐지와 고물을 모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답니다. 지게에는 어젯밤부터 모은 폐지 더미가 가득 실려 있어요. 신문지, 잡지, 박스 조각들 무게만 해도 40kg는 좋게 넘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 정도야 거뜬했는데 요즘은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오른쪽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져요. 무릎 보호대를 아침마다 감아도 소용없어요. 관절 부위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욱신욱신 아파와요. 달빛에 젖은 비탈길에서 지게가 뒤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해요. 아차 하는 순간 몸이 따라 뒤로 기울어져요. 아이고, 또 서야겠네. 참을 수 없는 통증에 길바닥에 한쪽 무릎을 짚고 쪼그려 앉아요. 쌀쌀한 아스팔트의 차가운 기운이 무릎 보호대를 통해 스며들어와요. 숨을 크게 몇 번 들이마시며 진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요. 그때였어요. 백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더니 지게 손잡이를 입에 물고 천천히 당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백구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백구는 7살 된 하얀 진돗개예요. 3년 전 시장 뒤편에서 비에 젖어 떨고 있던 걸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기른 건데 이 녀석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릴 줄 몰랐어요. 백구가 낮게 웁하며 뒷걸음질로 지게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얀 털이 새벽 안개에 젖어 반짝이고 검은 코끝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걔한테까지 도움 받아야 하나. 하지만 백구의 도움 덕분에 가까스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무릎의 열감이 조금 가라앉자 다시 술의 끈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요. 백구는 내 옆에서 보조를 맞춰 따라와요. 구름길을 다 내려와 시장 골목에 들어서니 벌써 여기저기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해요. 어제 저녁부터 분류해둔 폐지를 오창수 고물상에 팔아야 해요. 하루벌이의 시작이에요. 오창수 사장이 멀리서 나를 보더니 건성으로 손을 흔들어요. 나이가 58인 그는 이 동네에서 고물상을 15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말주변이 좋아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할머니, 아침부터 수고가 많네요. 오창수가 지게 속 폐지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려요. 그런데 오늘은 질이 영 안 좋아 보이네. 신문지도 너무 구겨졌고 박스도 물기 먹은 것 같고 단가 더 깎아야겠어. 아이고 사장님, 이게 내가 밤새 정성껏 모은 건디. 어제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 요즘 폐지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거래처에서 까다롭게 굴거든요. 오창수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묻어나와요. 예전 같으면 좀 더 후하게 쳐줬는데 몇 달 전부터 자꾸 트집을 잡으며 단가를 깎으려 해요. 그래도 사장님, 제가 매일 이만큼은 가져오잖아요. 단골 할머니 봐서. 할머니, 장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은 킬로당 80원 드릴게요. 80원이라니. 지난달만 해도 100원은 줬는데 계속 깎이고 있어요. 40킬로면 3,200원 이걸로 하루 두 끼를 때우고 백구 사료까지 사야 해요. 하지만 다른 고물상은 더 멀고 이 나일에 술에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무릎 상태로는 이 정도가 한계예요. 네, 알겠어요. 돈을 받고 빈 수레를 끌고 나오는데 다리가 또 욱신거려요. 오늘도 무릎을 짚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백구가 다시 수레 손잡이 쪽으로 다가와요. 괜찮아, 백구야. 이제 빈 거라 가벼워.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내 곁을 지키며 천천히 따라와요. 마치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요. 시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오창수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할머니 집도 있고, 네, 조만간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지만 멀리서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아직 오늘 할 일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백구와 함께 구름길을 다시 올라가면서 생각해봐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무릎은 점점 아파지고 단가는 자꾸 떨어지고 그래도 아직은 버틸 수 있어요. 백구가 함께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생했다, 백구야. 백구가 꼬리를 살랑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마루 냄새가 반겨줘요. 30년을 살아온 이 작은 단층 집이에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마당에는 백구집까지. 비좁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에요. 백구야, 들어가서 쉬어라. 백구는 마당 한쪽 자신의 집으로 총총 걸어가더니 물그릇부터 찾아요. 나도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무릎 보호대를 풀어요.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뻐근하고 오른쪽 무릎은 여전히 뜨끈뜨끈해요. 오늘은 좀 심하네. 벽장에서 온 찜질팩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3분 정도 데운 찜질팩을 무릎에 올리니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어와요. 관절염이 생긴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약국에서 파는 파스만 붙여도 괜찮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의사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어요. 나이 때문이라고,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쪼그려 앉지 말라고. 그런데 폐지 줍는 일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이게 내 유일한 벌이인데요. 찜질을 하며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예요. 오늘은 오후에 시장 좌판도 펼쳐야 해요. 집에서 만든 반찬 몇 가지를 팔아서 하루벌이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밥솥을 열어봐요. 어젯밤에 지어놓은 보리밥이 절반쯤 남아있어요. 김치 몇 조각과 함께 한 그릇 뜨고 백구 사료도 챙겨 마당으로 나가요. 백구야, 밥 먹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요. 사료를 그릇에 부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니 눈을 살짝 감으며 좋아해요. 이 녀석이 없었다면 이 집이 얼마나 적막했을까요? 마당 한쪽에는 오늘 오후에 팔 무나물과 콩나물이 통에 담겨 있어요. 어젯밤에 미리 묻혀둔 거예요. 요즘엔 무릎 때문에 오래 서서 요리하기가 힘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그래도 아직은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찜질팩을 떼어내요. 무릎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려요. 아들 진수한테서 온 전화예요. 요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는데. 여보세요, 진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그럭저럭. 내가 바쁜 줄 알아서 연락 안 했어. 어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봐요. 요양원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가슴이 철렁해요. 요양원이라니. 벌써 몇 번째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진 집이 좋아. 여긴 내가 30년을 산 곳이야.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술에 끌고 다니시다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멀리 살고 있어서 매번 달려올 수도 없고, 나도 조심한다. 백구도 있고, 걔가 뭘 도와드린다고요? 어머니, 좋은 요양원 많아요. 친구분들도 계시고, 간병도 제대로 받으시고. 진수야, 엄마는 아직 남의 손 빌리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진.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면 저희가 걱정돼서 어떡해요. 서연이도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며느리 서연이 이야기가 나오니 더 마음이 복잡해져요. 서연이는 좋은 아이예요.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뭐라던? 보조기구 같은 것도 알아보고 있어요. 방문재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기구, 방문재활. 듣기만 해도 번거로워요. 그런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여? 나는 괜찮어. 어머니, 요즘은 보조금도 나와요. 무릎에 물이 덜 가게 해준다고 하던데. 남의 도움 받으면 빚이 생기는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싶어. 한참 침묵이 흘러요. 진수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가 힘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알아, 내 마음 안다. 그런데 엄마는 아직 이 집을 지키고 싶어. 여기가 좋아. 네, 알겠어요. 그래도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술에 끄는 것도 좀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들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조금 아파도 조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무릎은 점점 아파지고 힘도 예전 같지 않고. 혹시 아들 말이 맞는 걸까요? 마당으로 나가니 백구가 사료를 다 먹고 햇볕 아래 누워 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백구야, 너라도 내 편이지? 백구가 꼬리를 살랑 흔들어요. 그래, 아직은 이 녀석과 함께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오후 1시쯤 되니 시장에 나갈 시간이에요. 무나물과 콩나물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고 작은 수레에 실어요. 지게보다는 수레가 무릎에 부담이 덜해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보건지소 앞을 지나게 돼요. 입구에 무료 혈압혈당 측정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의사가 정기적으로 체크하라고 했는데 자꾸 미루게 돼요. 병원비가 부담스럽거든요. 나중에 하자. 시장에 도착해서 평소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반찬통들을 늘어놓아요. 옆자리 김할머니가 인사를 건네요. 옥분이 오늘도 나왔네? 응, 언니. 무릎이 좀 아픈데 그래도 나와야지. 아이고,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지. 우리 나이에 몸이 자본이여.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렇게 오후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 할머니 매일 저기 앉아 계시네. 힘들어 보여. 자식들은 뭐하나. 가슴이 찔려요.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불쌍해 보이나 봐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할머니처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요. 오늘 번 돈은 10,000원 남짓이에요. 반찬값과 백구 사료값 정도는 되겠네요. 백구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요즘엔 쉽지 않아요.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어야 해요. 백구는 내가 쉴 때마다 옆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줘요. 백구야, 내가 너무 느리지? 백구가 고개를 갸웃하며 쳐다봐요. 마치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내일 새벽에 나갈 준비를 해요. 폐지 봉투들을 챙기고 무릎 보호대도 다시 확인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 더 무릎에 찜질을 해요. 내일도 또 수레를 끌고 구름길을 오르내려야 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또 버텼어요. 창밖을 보니 백구가 자신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있어요. 마치 내가 안전한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고마워, 백구야. 내일도 부탁해.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가요. 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매일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새벽이 밝아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건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인 것 같아요. 어젯밤 진수와의 통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요.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니 백구가 벌써 일어나 있어요. 이 녀석도 내 마음을 아는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난 모양이에요. 백구야, 일찍 일어났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요. 오늘도 또 지게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내려야 해요. 무릎은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여전히 뻐근해요.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수레에 폐지 봉투들을 실어요. 백구도 옆에서 따라 나설 준비를 해요. 이제는 우리 둘이 한 팀이 된 기분이에요. 구름길로 향하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예요. 길목 여기저기에 주황색 곡갈과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어요. 공사 구간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주의. 가슴이 철렁해요. 소문으로만 듣던 도로 확장 공사가 정말 시작되나 봐요. 시장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오창수 고물상에 폐지를 팔고 나오는데 김할머니가 급하게 다가와요. 옥분아, 큰일 났어. 왜 그래, 언니? 이장님이 공지 내렸어. 도로 공사 때문에 지게나 수레 끄는 거 금지된다고. 머리가 하얘져요. 수레를 못 끌면 폐지 수거를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유일한 밥벌이인데.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래.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공사 구간 통과 금지라고 해. 다리에 힘이 빠져요. 다른 길로 돌아가려면 2배는 더 걸어야 하는데 내 무릎으로는 불가능해요. 급히 이장님을 찾아가요. 마을회관에서 최만복 이장님이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장님, 잠깐 말씀 좀. 아, 옥분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로 공사 때문에 수레 못 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어르신, 안전이 우선이에요. 공사 차량도 많이 다니고 길도 울퉁불퉁해질 텐데 위험하잖아요. 그럼 저는 뭘로 살라는 거예요? 수레 없으면 폐지 수거를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알아보시든지. 요즘은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무릎도 아픈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풀이 주거 시장으로 돌아오는데 오창수가 웃으며 다가와요. 할머니, 왜 그렇게 시무룩해요? 도로 공사 때문에 수레 못 끌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 그거요? 제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오창수가 친근하게 팔짱을 끼며 고물상 안쪽으로 안내해요. 할머니, 요즘 건강식품 하나 나왔는데 관절에 정말 좋다고 해요. 선반에서 알록달록한 상자를 꺼내요. 관절 건강 프리미엄이라고 큰 글씨로 써 있어요. 이거 드시면 무릎 통증이 확 달라져요. 제 장모님도 드시고 완전히 나으셨어요. 약 같은 건 무서워서 약이 아니에요. 건강식품이에요.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서 부작용도 없고 하루 3번만 드시면 한 달 안에 효과 볼 수 있어요. 오창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솔깃해져요. 정말로 무릎이 나으면 수레도 다시 끌 수 있고 도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도 있을 텐데. 얼마예요? 원래는 한 박스에 15만 원인데 할머니는 단골이시니까 10만 원에 드릴게요. 지인가로 특별히 10만 원이라니. 내가 폐지 팔아서 한 달 벌어야 할 돈이에요. 너무 비싸네요. 할머니, 건강이 돈보다 소중하잖아요. 수레도 못 끌게 됐는데 몸이라도 좋아져야죠. 분할로 드셔도 되고 분할이라는 말에 혹해져요. 한 번에 10만 원은 부담스럽지만 나눠서 내면 정말 효과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할머니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오창수의 말투가 평소보다 더 친절해요. 마치 정말 내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좋은 선택이에요. 이거 드시고 나으시면 수레도 다시 끌 수 있을 거예요.
계약서 같은 걸 쓰더니 첫 번째 돈을 받아가요. 3만 원 오늘 번 돈의 전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찜찜한 기분이 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10만 원이면 백구 사료를 2달은 살 수 있는 돈인데 백구가 옆에서 걸으면서 자꾸 내 얼굴을 쳐다봐요. 마치 할머니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백구야. 할머니 무릎 나으면 더 멀리 산책할 수 있어. 그날 저녁 건강식품 설명서를 읽어보니 온갖 효능이 다 써 있어요. 관절 개선,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요? 하루 3번, 식후에 2알씩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반신반의하며 첫 번째 알약을 삼켜요. 그런데 먹고 나니 속이 좀 거북해져요. 평소에 약을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도로공사는 언제 끝날지, 건강식품은 정말 효과가 있을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꼬리를 물어요. 새벽 2시쯤 되니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일어나려는데 무릎에서 평소보다 더 심한 통증이 와요. 왜 더 아프지?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오히려 아파진 것 같아요. 그냥 기분 탓일까요? 겨우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누웠는데 백구가 마당에서 낮게 짖는 소리가 들려요. 평소에는 밤에 짖지 않는데 왜 그러지? 창문으로 내다보니 담장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여요.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그림자가 사라져요. 백구도 짖는 걸 멈추고 조용해져요. 아마 길고양이였을 거예요. 백구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겠죠.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찰칵 소리가 나요. 카메라 셔터 소리 같은데 심장이 빨리 뛰어요. 이 밤중에 누가 사진을 찍는 거죠? 백구가 다시 짖기 시작해요. 이번엔 더 격렬하게요. 백구야, 괜찮니? 하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한참을 기다려도 조용해요. 분명 뭔가 있었는데 혹시 도둑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을까요? 결국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신경이 쓰여서요. 아침이 되니 어젯밤 일이 꿈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을 보면 분명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어요.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한 지 사흘째예요. 오창수가 말한 대로라면 벌써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속도 계속 거북하고 가끔 메스꺼움까지 느껴져요. 이상하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무릎 상태를 확인해 봐요. 오른쪽 무릎이 어제보다 더 부어 있어요. 만져보니 열감도 더 심해졌고요. 혹시 건강식품 때문일까요? 아니면 원래 무릎이 악화되고 있는 걸까요? 새벽 폐지 수거는 여전히 해야 해요. 도로 공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히 막힌 건 아니거든요. 다만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다녀야 해요. 수레에 폐지를 싣고 백구와 함께 나서는데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더 불안정해요. 백구가 그걸 알아차렸는지 더 자주 수레 손잡이 쪽으로 와서 도와주려 해요. 고마워, 백구야. 할머니가 좀 이상해. 시장에 도착해서 오창수 고물상으로 가는데 입구에 낯선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관절 건강체험관 무료 상담 및 시연. 뭔가 수상해요. 언제 이런 게 생겼지? 안으로 들어가니 오창수가 평소보다 더 반갑게 맞아줘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건강식품 드시고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좀 더 아픈 것 같은데. 그건 호전 반응이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호전 반응이라니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할머니,
오늘은 폐지질이 더 안 좋네요. 단가를 더 깎아야겠어요. 가슴이 철렁해요. 벌써 낮아진 단가를 또 깎는다고요? 사장님, 이게 제가 정성껏 모은 건데. 어제만 해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요즘 폐지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킬로당 60원 드릴게요. 60원이라니. 지난주보다 또 20원이나 떨어졌어요. 이러면 하루벌이가 2,400원밖에 안 돼요. 사장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 그래서 건강식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릎 나으시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오창수가 건강식품 상자를 다시 꺼내더니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을 소개해요. 여기 체험관에서 오신 전문가세요.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관절 상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낯선 여성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내 무릎을 만져봐요. 어머, 많이 부어 있으시네요. 이런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시겠어요. 네, 요즘 더 아파져서 저희 프리미엄 제품이 있어요. 효과가 훨씬 빨라요. 한 박스에 20만 원인데 오늘만 특가로 15만 원에 20만 원이라니. 내가 2달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에요. 너무 비싸요. 어머니, 건강이 돈보다 소중하잖아요. 할부도 가능해요. 할부라는 말에 또 혹해져요. 하지만 이미 10만 원짜리도 다 못 갚았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서둘러 돈을 받고 고물상을 나와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건강식품 값은 올라가고 시장을 나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휘청거려요. 다행히 백구가 재빨리 내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지탱해줘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요.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혈압이나 혈당에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보건지소가 가까운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물리치료 전공이거든요. 보행 자세를 보니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리치료 전공이라니?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요. 네, 김 간호사님? 시장 앞에 어르신 한 분이 어지러워 하시는데. 네, 잠시만 와주실 수 있나요? 몇 분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 급하게 달려와요. 어머니, 저는 보건지소 김아람 간호사예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혈압부터 재봐야겠어요. 요즘 며칠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김아람 간호사가 휴대용 혈압계를 꺼내 내 팔에 감아줘요. 어머,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상위 혈압이 180이에요. 180이라니. 평소에는 140 정도였는데. 최근에 새로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있으세요? 건강식품. 혹시 그것 때문일까요? 건강식품을 며칠 전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분인지 아세요? 성분에 따라서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내일 보건지소로 오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걱정시킬까봐.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가족분들이 알고 계셔야 해요. 하지만 진수에게 말하면 또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게 뻔해요. 물리치료사라고 했던 남자가 내 수레를 보더니 말해요. 어머니, 이 정도 무게면 무릎에 너무 무리가 가요.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는데 보조기구는 부담스러워서 요즘은 보조금 지원도 많이 나와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몸이 무거워요. 혈압도 높고 어지럽고 무릎도 더 아프고 이 모든 게 건강식품 때문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건강식품 설명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봐요. 작은 글씨로 고혈압 환자는 복용 전 전문의와 상담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왜 이걸 못 봤지? 오창수는 왜 이런 걸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고혈압 환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날 저녁 두 번째 건강식품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혈압 때문에 무서워져요. 백구가 내 상태를 알아차렸는지 약 보관함이 있는 서랍을 발로 긁어요. 백구야, 왜 그래? 서랍을 열어보니 예전에 병원에서 받은 소염제가 있어요. 백구가 이걸 꺼내라고 하는 건가요? 이상한 개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혹시 건강식품 대신 이걸 먹으라는 뜻일까요?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온몸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새벽 2시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백구야, 도와줘. 백구가 즉시 일어나더니 현관문을 긁고 짖기 시작해요. 이웃집 전등이 켜지고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건강식품이 내 몸에 독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 응급 상황 이후 이틀이 지났어요. 김아람 간호사의 권유로 건강식품 복용을 중단했더니 가슴 답답함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혈압이 불안정해요. 아침에 마당에 나가니 어젯밤에 비가 왔는지 땅이 촉촉해요.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데 대문 앞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어요. 이게 뭐지? 은색 금속으로 만든 4바퀴 달린 기구예요. 손잡이가 있고 바구니도 달려 있어요. 쪽지 하나가 붙어 있네요. 어르신께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라고 놓고 갑니다. 강태호라니 그 물리치료 전공생 말인가요? 언제 이런 걸 가져다 놨지? 보조기구인 것 같은데 만져보니 생각보다 가볍고 튼튼해 보여요. 하지만 이런 값비싼 걸 왜 공짜로? 할머니,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강태호가 웃으며 다가와요. 이거 왜 이런 걸 주셨어요? 어제 보니까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거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곳에서 대여받은 거예요. 일주일 정도 써보시고 괜찮으면 정식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강태호가 친절하게 사용법을 설명해줘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면서 걸으시면 돼요. 무게가 기구로 분산되니까 무릎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실제로 써보니 신기해요. 무릎에 힘을 덜 주고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어머니, 민폐가 아니에요. 이건 안전을 위한 거예요. 보조기구는 체면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강태호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그런데 진짜 물리치료 전공이세요? 네, 물론이죠. 요즘 노인분들 관절 관리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라니 뭔가 더 전문적인 느낌이에요. 혹시 휴대폰 번호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문제 생기면 연락드릴 수 있게. 번호를 주고받으며 이야기하는데 강태호가 슬쩍 물어봐요. 어머니, 혹시 최근에 건강식품 같은 거 권하는 사람 있었나요? 네. 왜요?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특히 관절이나 혈압 관련해서 가슴이 뜨끔해요. 혹시 내가 산 건강식품도 그런 건가요? 어떤 것들이 문제예요? 성분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의학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그런 것들이요. 오창수가 준 건강식품이 떠올라요. 분명 한 달이면 효과, 기적 같은 치료.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어르신도 그런 경험이? 좀 그런 게 있긴 했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지역 고물상이나 그런 데서요? 강태호의 눈빛이 예리해져요. 마치 뭔가를 조사하는 것 같은 그때 핸드폰이 울려요. 아들 진수한테서 온 전화예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진수야? 어머니, 어제 보건지소에서 연락 왔던데요? 혈압이 많이 높으셨다고? 김아람 간호사가 연락했나 봐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응, 좀 그랬어. 지금은 괜찮아. 어머니, 이제 정말 혼자 계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 요양원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또 요양원 이야기예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진수야, 엄마는 아직.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혈압도 불안정하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서연이가 말하는데 집 정리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해요. 집 정리라니. 갑자기 팔자는 이야기인가요? 집을 왜 정리해? 여긴 내가 30년을 산 곳이야.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좋은 요양원 들어가시면 집이 필요 없고. 진수야, 엄마는 절대 집 안 팔아.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강태호가 걱정스럽게 쳐다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 아들이 자꾸 집 팔라고 해서. 집을 파시라고요? 강태호의 표정이 심각해져요. 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나요? 아들분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을 텐데 생각해보니 오창수가 먼저 집 처분하면 좋은 요양원 알선해드린다고 했어요. 고물상 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물상에서요? 강태호가 메모장을 꺼내더니 뭔가 적기 시작해요. 어머니, 혹시 그 고물상 사장이 다른 것도 권했나요? 건강식품 같은 거 말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강태호가 중얼거려요.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집 매매 관련해서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집 매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많아요. 건강 불안을 조성해서 급하게 처분하게 만드는. 등골이 서늘해져요. 혹시 내가 그런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건가요? 어머니, 며느리분은 정말로 집 팔자고 하시나요? 서연이는 집 정리라고만 했는데 정리와 매매는 다른 거예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강태호가 명함을 꺼내줘요. 지역신문 프리랜서 기자. 강태호라고 써 있어요. 기자세요? 네, 사실 요즘 노인 대상 불법 판매 실태를 취재하고 있어요. 어머니 상황이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취재라니. 그럼 처음부터 나를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취재 때문에 접근한 건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엔 취재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복잡한 기분이에요. 고맙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머니, 일단 보조기구부터 써보세요. 그리고 건강식품은 절대 더 사지 마시고요. 며느리 분과도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아들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예요. 그날 저녁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어봐요. 서연아, 진수가 집 팔자고 하던데.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재산 보전이에요. 재산 보전?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가 많아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서류 정리하자는 거였어요. 팔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진수가 잘못 이해했나 봐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게 만든 걸까요? 어머니, 혹시 누가 집 처분하라고 권했나요? 고물상 사장이. 어머니, 그 사람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오창수는 왜 내 집에 관심을 가질까요? 건강식품도 그렇고 집 매매 이야기도 그렇고 강태호는 정말 나를 도우려는 건가요? 아니면 취재를 위한 건가요?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어요. 강태호가 준 보조기구를 사용한 지 사흘째예요. 확실히 무릎이 한결 편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해요. 오창수에 대한 의심, 강태호의 진짜 의도, 그리고 아들과의 갈등까지. 오늘 아침 일찍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구릉길 입구에 대형 굴삭기가 들어와 있어요. 드디어 도로 확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정말 지게를 끌고 다닐 수 없겠네. 하지만 오늘도 폐지를 수거해야 해요. 며칠 못 나간 사이 생활비가 바닥났거든요. 건강식품 값으로 나간 돈도 아깝고요. 공사 현장 앞에 세워진 통제선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져요. 공사 차량 외 통행 금지라는 팻말이 서 있어요. 백구야, 우리 어떡하지? 백구가 내 걱정을 아는지 꼬리를 살짝 내리고 있어요. 시장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해요. 옥분아, 이제 정말 끝났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겠어요. 산길로? 그 험한 길을 이 나이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산길은 더 멀고 위험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창수 고물상에 폐지를 팔러 갔는데 그가 평소보다 더 반갑게 맞아줘요. 할머니, 요즘 고생이 많으시네요. 공사 때문에 힘드시죠? 네, 이제 산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다녀요? 혈압도 불안정하시고. 오창수가 걱정하는 척하지만 눈빛이 뭔가 계산적이에요. 할머니, 이번 기회에 정말 요양원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또 요양원 이야기예요. 집 처분하시면 입소금도 충분하고 저희가 좋은 가격에 매입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매입한다고요? 네, 제가 아는 부동산 업체가 있어요. 시세보다 좀 낮겠지만 빠르게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강태호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건강 불안을 조성해서 급하게 처분하게 만든다고. 아니에요. 아직 그럴 생각 없어요.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제 폐지 수거도 못 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언제까지 버티실 거예요? 오창수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져요.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결국 산길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강태호한테 문자를 보내려다가 그만뒀어요. 그도 결국 취재를 위해 접근한 거라고 생각하니 믿기가 어려워요. 오후 늦게 지게에 폐지를 싣고 백구와 함께 산길로 향해요. 보조기구는 험한 길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워서 집에 두고 왔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요. 날씨 예보를 확인 안 한 게 후회돼요.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해요. 비탈이 급하고 돌부리도 많아요. 몇 걸음 가지 못해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해요. 아이고 힘들다. 한쪽 무릎을 짚고 잠깐 쉬는데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와요. 비가 오려나 봐요. 백구가 불안한 듯 내 주위를 맴돌아요. 괜찮아, 백구야.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서둘러야겠어요. 수레를 끌고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가늘게 내리던 비가 순식간에 거세져요. 아,
이론길이 미끄러워지면서 지게가 내 몸을 앞으로 밀어내요.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오른쪽 발이 돌부리에 걸려요. 순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수레와 함께 비탈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요. 무릎을 땅에 찍고 손바닥에 상처가 나요. 더 큰 문제는 지게가 계속 아래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예요. 백구야, 도와줘. 백구가 즉시 지게 손잡이를 물고 온몸으로 버텨요. 내 다리를 땅에 단단히 디디고 뒷걸음질로 지게를 끌어당겨요. 비가 더 세게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여요. 덤프트럭 경적 소리가 산 아래서 울려와요. 백구야, 안 된다. 너 다칠라.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아요. 낮게 으르렁이며 온 힘을 다해 수레를 잡아당겨요. 나도 바닥을 기며 백구를 도와요. 빗물과 흙으로 범벅이 된 채로 겨우 평지에 올라와요. 숨을 헐떡이며 백구를 안아줘요. 고마워, 백구야, 너 때문에 살았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와요. 돌아보니 오창수가 우산을 쓰고 서 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 위험한 곳에서 왜 이러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너무 신기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위험해요. 이참에 요양원 들어가세요. 비를 맞으며 넘어진 내 모습을 보고도 첫 마디가 요양원 이야기예요. 집 처분하면 제가 좋은 분 알선해 드릴게요. 이런 위험한 일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집을 왜 팔아야 해요?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잖아요. 오창수의 말투가 평소와 달라요. 친절함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번개가 또 번쩍이고 천둥이 크게 울려요. 백구가 내 곁에 바짝 붙어 있어요. 할머니, 제 차에 타세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오창수가 어떻게 내가 이 길로 온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비 오는 날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런 날씨에 어떻게 집까지 가세요? 오창수가 강제로 내 팔을 잡으려고 해요. 그 순간 백구가 으르렁거리며 오창수 앞을 막아서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평소 온순한 백구가 이렇게 경계하는 건 처음 봐요. 비는 더 세게 쏟아지고 산길은 점점 위험해져요. 하지만 오창수와 함께 가는 것도 뭔가 불안해요. 이때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보여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험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오창수는 왜 이런 밤에 여기 나타난 걸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요. 이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져요. 오창수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묘하게 일그러져 보여요. 백구가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이 개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올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차가 멈춰서요. 문이 열리며 강태호가 급하게 뛰어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강태호가 손전등을 켜며 우리를 비춰요. 비에 젖어 상처난 내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져요. 다쳤어요?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괜찮아요. 백구가 구해줬어요. 오창수가 강태호를 보더니 뭔가 당황하는 표정이에요. 아, 기자님 여기서 뭐 하세요? 기자님이라고? 오창수가 강태호를 아는 건가요? 오창수 씨, 이런 날씨에 어르신을 혼자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러요. 할머니, 우선 제 차에 타세요.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요.
강태호의 차 안에서 몸을 데우는데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 보여줘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오창수가 체험관 직원과 돈을 주고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건강식품 상자들이 트럭에서 내려지는 장면도 있어요. 이 영상들 지난 일주일 동안 촬영한 거예요. 내가 건강식품을 사던 날의 모습도 있어요. 오창수가 할머니는 단골이니까 특가로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어머니, 이분들이 계획적으로 하신 거예요. 먼저 건강 불안을 조성하고 단가를 계속 깎아서 경제적 압박을 가한 다음 집 처분을 유도하는. 머리가 하얘져요. 내가 완전히 속았다는 말인가요? 그럼 건강식품도 성분 분석해봤는데 일반 비타민에 혈압 올릴 수 있는 성분이 섞여 있었어요. 일부러 부작용을 유발한 거죠. 가슴이 끓어올라요. 내 건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니. 그리고 할머니가 이 길로 올 거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건강식품 박스 안에 작은 위치 추적기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오창수가 할머니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져요. 그럼 내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비가 조금 약해지자 강태호가 제안해요. 할머니, 시장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야 해요.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장 한복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강태호가 큰 스크린을 설치하고 영상을 틀기 시작해요. 백구가 지게를 물고 끄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내가 비탈에서 위험했던 순간, 그리고 오창수와 체험관의 금전거래 장면까지 어르신들, 이런 과대 광고 판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네. 아니, 노인들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쳐? 오창수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발뺌하려고 해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건강식품 좀 소개해드린 것뿐이고 영수증과 문자 증거도 다 있어요. 그리고 김아람 간호사의 기록도 보세요. 김아람 간호사가 나서더니 서류를 보여줘요. 최근 한 달 동안 혈압혈당 이상으로 응급 상황이 온 어르신이 5분이세요. 모두 같은 건강식품을 드셨고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오창수가 할 말이 없어 하는 사이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해요. 환불받아야지. 신고해야겠어. 그때 며느리 서연이가 급하게 달려와요. 어머니, 제가 준비한 서류예요. 서연이 꺼낸 건 집 매각 위임장이 아니라 재산 보전 위임장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팔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사기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지키려고 법률 상담받아 준비한 거예요. 아들 진수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제가 오해했어요. 서연이가 설명해줘서 알았어요. 저도 겁이 났어요. 생활이 막막해서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요. 내가 나를 지키려다 너희를 밀어냈구나. 진수가 내 손을 꽉 잡아요. 어머니, 집은 지켜요. 대신 안전하게 사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이장 최만복이 나서더니 공지해요. 앞으로 과대 광고 부스는 시장에서 완전 퇴출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점은 단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쳐줘요. 오창수는 결국 관할 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체험관도 문을 닫고 사라졌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에서 백구에게 공적 표창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백구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고 사기 실체도 밝혀졌습니다. 마을 확성기에서 안내방송이 울려요. 백구의 용감한 행동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모두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좋아해요.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니 얼마나 뿌듯한지 강태호가 마지막으로 말해요. 어머니, 처음엔 취재 때문에 접근했지만 지금은 정말로 존경해요. 어르신의 용기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았어요. 고마워요, 강태호 씨.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시장 곳곳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가 공개 표지판이 설치되고 예전 체험 부스 자리에는 건강정보 코너가 생겼어요. 보행 안전로도 새로 만들어졌고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가장 기뻐요. 진수와 서연이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백구를 안아주며 말해요.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어. 정말 고마워. 정의가 구현되었어요. 거짓이 밝혀지고 진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어요. 사기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은 김아람 간호사가 우리 집에 방문하는 날이에요.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기로 했거든요. 집 안방에서 무릎에 냉온찜질을 번갈아 하며 김아람을 기다려요. 이제는 올바른 방법을 알았으니 훨씬 효과적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아람이 밝은 목소리로 들어와요. 혈압계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왔네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훨씬 좋아졌어요. 그 이상한 건강식품 끊고 나니까 속도 편하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다행이에요. 혈압 한번 재봐요. 김아람이 혈압을 재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어머, 정상 범위예요. 상위 혈압이 135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건강식품을 끊고 제대로 된 관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좋아지다니. 어머니, 이제 운동 루틴과 식습관 관리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김아람이 꺼낸 표를 보니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루 20분 평지 걷기, 쪼그려 앉기 금지, 계단 이용 최소화, 그리고 통증이 오면 무조건 멈춤이 약이에요.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셔야겠지요? 네, 소염제는 식후 30분에 드시고 혈압약은 아침 공복에 드세요. 염분과 수분 섭취량도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받으니 훨씬 안심이 돼요. 그리고 어머니, 보조기구 지원 서류도 준비했어요. 정말요? 네, 시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강태호 기자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강태호라는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아람이 돌아간 후 서연이가 찾아와요. 어머니, 보조기구 체험센터 같이 가요. 정식으로 신청해 볼게요. 서연이가 내 손을 잡아요. 며느리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 마음을 못 알아줘서 서운하셨죠? 아니야, 서연아. 내가 오해했어. 너희가 나를 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서연이 눈에 눈물이 맺혀요. 이 집도 어머니의 생활도 모두 소중해요. 다만 좀 더 안전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그때 진수도 도착해요. 손에는 무엇인가 들고 있네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진수가 내민 건 백구 목줄에 달 수 있는 작은 패치예요. 술의 친구라고 수놓아져 있어요. 백구한테 달아주세요. 우리 가족의 영웅이니까요. 마당으로 나가서 백구 목줄에 패치를 달아줘요. 백구가 꼬리를 신나게 흔들어요.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어. 정말 정말 고마워. 백구를 안아주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이 작은 생명이 내 생명을 구해주고 가족을 되찾아줬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저희가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아니야, 진수야,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다만, 이제는 안전하게 할게. 어머니, 보조기구 사용하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봤어요. 강태호가 준 보조기구를 밀고 천천히 걸어요. 백구는 내 옆에서 보조를 맞춰 따라와요. 시장 곳곳이 달라져 있어요. 모든 가게에 단가 공개 표지판이 붙어 있고 예전 체험 부스 자리에는 어르신 건강정보 코너가 생겼어요. 혈압혈당 무료 측정 안내문도 붙어 있고요.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요. 옥분아, 보조기구 사용하니까 훨씬 편해 보이네. 응, 언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래, 체면보다 안전이 중요하지. 새로 생긴 고물상에서는 예전보다 후한 단가를 쳐줘요. 투명하게 공개된 가격표 덕분에 믿고 거래할 수 있어요. 이장님이 다가와서 말해요. 어르신, 보행 안전로 공사도 끝났어요. 이제 지게 끌고 다니셔도 훨씬 안전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마을이 많이 좋아졌네요. 다 어르신과 백구 덕분이에요.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태호를 만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강태호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니 용기가 더 대단했어요. 그런데 기사 나간 거 보셨어요? 강태호가 휴대폰을 보여줘요. 지역신문에 백구와 할머니의 용기가 바꾼 마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어요. 이 기사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가 많이 밝혀졌어요. 어머니가 많은 분들을 도운 셈이에요. 가슴이 뿌듯해져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 저녁이 되어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앉아 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워요. 집안에서는 진수와 서연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게 되었어요. 백구야,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 백구가 내 손을 핥아줘요. 따뜻한 혀의 감촉이 위로가 돼요. 마을 곳곳에서 변화의 소리가 들려와요. 새로 설치된 안전로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렸고 손잡이도 생겼어요. 밤에는 LED 조명이 환하게 비춰줘요. 시장에서는 과대 광고 대신 정확한 건강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예요.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집도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나이 든다는 건 짐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나눠드는 법을 배운다는 거였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무거운 지게도 이제는 가족과 백구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나는 걸어요.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며 백구와 함께 안전한 길을 따라서요. 내 지게는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백구가 앞에서 길을 잡아주고 가족이 옆에서 함께 걸어주고 마을이 안전한 길을 만들어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백구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느끼셨기를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